서해안 일대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의 침략이 빈번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조정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가 고을의 읍성들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옥구읍성도 이때 조성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육지와 멀리 있던 수군기지를 진포로 옮겼습니다. 이곳 일대가 군산이라고 불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평지처럼 보이는 군산은 대부분 바다였다가 퇴적으로 인해 점차 육지가 되었습니다. 옥구의 중심지 또한 원래 해안가와 인접한 공간이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세종 1년 옥구와 인접한 비인현의 왜구가 침입하자 이곳에 읍성을 건설하였고 세종 4년 완성하게 됩니다. 옥구 읍성은 구릉지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3개이며 이 중 남문은 철도 건널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 내부의 향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을을 다스렸던 관청과 임금님의 권패를 모셨던 객사는 이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벽의 잔해들만 확인되어 있고 평범한 농촌마을처럼 되어 있어 고을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항 시기를 거쳐 지역의 중심이 이곳에서 군산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섬의 이름이었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 위에 산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군산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선유도 항구 인근의 수군기지인 군산진이 설치됩니다. 해양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방어에도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구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배는 일본의 배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 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결국 세종 8년 수군기지를 진포 일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한 수군기지는 군산진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기존의 수군기지가 있었던 군산도는 옛날 군산이라는 의미로 보군산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선유도와 주변 섬 일대를 보군산군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포 일대로 이동한 수군기지의 사령부는 수덕산에 자리 잡습니다. 바로 앞에 해변이 펼쳐져 있어 많은 배를 정박하기 쉬웠고 금강 하구를 드나드는 수운교통의 흐름도 확인하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또한 세곡을 관리하던 군산창이 서쪽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덕산 동쪽은 금강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하천이 있었습니다. 이 하천 앞까지 마을이 형성되었고 교통의 결절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동네 이름에서도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고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장미동, 쌀 건조를 했던 미장동, 서울로 보내는 곡물을 포장했던 경장동 등 조선시대에도 양곡이 모이면서 서울로 실어 나르던 장소였습니다. 1894년 수군진과 세곡창 등이 폐지되면서 한적한 어촌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9년 이곳 일대가 개항을 하게 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미 조선의 정치를 장악한 일본은 실질적인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마침 군산포 일대가 호남 평야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도 일대를 통과하는 금강 하구에 위치해 있어 각종 물자들을 반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세곡운반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했던 수덕산과 동령산 사이에 도시를 계획하게 됩니다. 우선 작은 하천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을 매립하여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6개의 도로가 중심이 되는 택지가 형성됩니다. 일본인이 직접 관할하는 조계지로서 전라도 일대의 양곡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이미 군산진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터전이었습니다. 터전을 빼앗기게 된 조선인들은 구복동, 계복동 일대에서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했던 도시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동서로 뻗어나가는 가로망에 일본식 지명이 붙여집니다.
본정통, 전주통, 대화정, 욱정, 명치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명치는 메이지 유신으로 유명한 일왕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1912년 군산선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수탈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도시의 구조는 일본인의 공간과 조선인의 공간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가 나뉘어 있는 공간은 일본식 도시구조이며 구릉지와 언덕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는 보호받지 못한 조선인의 애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본식 도시구조를 하고 있는 공간은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항구와 맞닿아 있는 지점에는 부청사를 비롯하여 세관, 일본 제18은행, 조선은행 등 다양한 관공서 및 금융기관, 출항을 준비하는 창고 등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현재는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항구에서 바로 공공기관을 거쳐 삶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꽤나 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자본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더욱 더 많은 일본인이 군산에 몰려들게 됩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부를 축적했던 일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조와 다다미방으로 구성된 응접실이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금고만큼은 콘크리트로 지어 막대한 부를 오래도록 간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증가로 조개지었던 공간 남쪽과 서쪽으로 시가지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령산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덕산과 함께 동쪽에서 군산을 감싸고 있던 동령산이 사라지면서 마치 보호받지 못하고 밀려난 조선인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조성한 시가지 외곽에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합니다. 현재 경포천 인근의 중동과 계복동, 선양동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근대문화의 거리에 밀려 잊혀진 동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렵게 살았던 조선인들의 명맥을 이어준 공간이 되었고 현재에도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채만식의 소설 탕류는 이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해방 이후 군산은 경부선 중심의 물류체계에 밀려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패망한 일본이 남겨놓은 시가지 주변으로 조금씩 도시를 확장하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둘 조성되고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시가지도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장들이 하나 둘 폐쇄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과거 군산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던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비와 익산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독자적인 백제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쌀이 많이 나는 특성 또한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서울로 세곡을 운반하던 물류의 중심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중일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역사와 아픈 역사가 공존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군산의 모든 역사가 주변 지역과 연계되며 펼쳐졌던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금파로 불렸던 노을 속 금강의 금빛 물결을 따라 문화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넓게 펼쳐진 호남 평야의 시작점을 알리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군산은 다양한 산업이 모이고 수용하면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류 중심지를 꿈꿨던 군산 내항은 퇴적 작용으로 인해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들이고 최상품을 유지하며 출고하려던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 협력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침체된 군산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